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세계의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접근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인데요. 합법적인 디지털 경제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른 정말 이제 두 개의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천만 명이 쓰는 앱이 어떻게 그냥 인기 앱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든 간에 똑같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죠. 주류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전 세계 규제의 미로를 어떻게든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파이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시작했죠. 사람을 먼저 모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을 데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이 숫자입니다. 5천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사용자가 많다는 건 엄청난 자산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끼리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합법적인 틀을 갖춰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단계에 온 거죠. 그래서 파이가 주목한 게 바로 이 미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럽연합이 만든 암호화폐에 대한 아주 꼼꼼한 규칙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 산업하려면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에게는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산인 셈입니다. 그럼 파이는 왜 이렇게 마이카에 공을 들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당연히 거대한 유럽 시장의 문을 여는 거고요. 둘째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믿을만 하다 아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진짜 탈중앙화된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거고요. 또 사용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큰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규제라고 하면 보통 뭔가 자유를 억압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관점을 바꿔보면 이 예측 불가능한 바깥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바로 방탄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파이의 길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프로젝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파이와는 시작점부터 철학까지 근본적으로 다른 청사진을 가진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가 내세우는 핵심 개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사람의 인터넷.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의 모든 계정이 딱 한 명의 신원이 검증된 실제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봇이나 유령 계정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인터넷. 상상이 되시나요? 인터링크의 전략은 한마디로 선 인프라, 후 커뮤니티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튼튼한 기반을 닦는 데 집중하죠. AI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A16Z나 판테라 캐피터 같은 거물급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최종 목표가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라는 점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간 해시 파워라는 개념이 정말 독특한데요. 인터링크의 진짜 사람 철학을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핵심입니다. 그냥 컴퓨터 성능으로 최고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진짜 사람의 활동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이러니 봇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인터링크가 얼마나 길게 보고 프로젝트를 설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감기가 최대 100번까지 있다는 건 토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또 핵심 개발자들이 토큰을 15년에 걸쳐서 나눠받게 하는 베스팅 계획 같은 건 초반에 대량으로 팔아서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모든 게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프로젝트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볼까요? 같은 정상을 향해 가지만 출루할 점도 등산로도 완전히 다른 두 팀의 전략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파이는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커뮤니티 우선 전략이고, 오른쪽의 인터링크는 규제와 기술이라는 인프라 우선 전략입니다. 파이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고, 인터링크의 자산은 기술이죠. 그래서 파이의 숙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규제 안으로 들어갈까 하는 것이고, 인터링크의 숙제는 이 완벽한 인프라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차이가 더 명확해질 겁니다. 파이는 일단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도로 깔고 전력망 설치하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셈이죠. 반면에 인터링크는요? 최첨단 기술로 완벽한 스마트 시티의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시민들에게 입주하세요 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격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럼 과연 둘 중에 어떤 방식이 살아남을까요? 근데 어쩌면 이건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그리고 둘 다 의미 있는 실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두 프로젝트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길의 양쪽 끝에서 출발해서 가운데서 만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는 사람의 힘, 즉 네트워크 효과로 시작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 하고, 다른 하나는 제도권이라는 인프라 위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의 핵심은 둘 중 누가 더 낫다고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어떻게 미래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함께 이해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시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일까요? 파이의 길과 인터링크의 길, 둘 다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청사진이 현실이 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